그 이제 우리 이온 결합 얘기했었는데, 그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 지난번에 한번 쓰기도 했다만 양이온과 음이온들의 이온식들 기본적으로 뭐 중학교 때도 좀 배웠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사람 암기해놔야 돼.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 이온식을 모르면 이제 암시령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그래서 양이온과 자, 음이온들이 이제 서로 그죠? 결합을 한다. 양이온은 양전화 띄고 음이온은 음전화 띄어서 그지? 물론 이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과 음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전자를 주고 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 되고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 띄니까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참고로 이것도 얘기했었지. 양이온의 이름들은 원래 원소 이름 뒤에다 그냥 이온자만 붙여주면 되고 음이온들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다가 화학 이온자를 붙여주는데 원소 이름이 이제 소자로 끝나면 소자를 빼고 화학 이온 붙여라. 이거 뭐 예를 들어 산소다 그러면 산, 화, 이온 이렇게 얘기다.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 볼 때 나오는 이온 결합들은 대부분 주기율표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금속이고 얘가 비금속이란 말이야. 원소 종류로는. 그래서 보통 1족, 2족, 13족. 이게 있는 애들이 주로 양이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주로 16족하고 17족에 있는 비금속들이 주로 나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네 사이에 결합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왜 니네 원자 번호는 모르지만 금속인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거 원자 번호 20번 넘어가거든. 원자 번호는 모르지. 뭐 예를 들어서 철 뭐 이런 거. 자, 요런 거는 원자 번호는 모르더라도 이온 금속이기 때문에 또 이온 결합에 잘 나오기는 해. 근데 너희가 봤을 때 원자 번호가 20번 넘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양이온들이 대부분 2+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 그럼 이제 이온 결합할 때 핵심은 자, 이렇게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 각각은 플러스 띄고 마이너스를 띄지만 결국 결합하면, 그지? 결합하면 뭐가 돼야 된다? 전기적으로 다시 중성이 돼야 돼. 결합하면서 중성이 돼야 되는데 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결합할 때는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이렇게 딱 두 개가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해서 결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항상 고체거든. 이렇게 상온에서 고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고체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거든. 이온 결합 물질. 이온들끼리 결합한 애들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항상 상온에서 고체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온 결정이라고도 부르거든. 근데 문제는 얘네가 이제 중성이 되는데 이게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결합했는지는 알 수 없어. 대신에 내가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을 알면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이제 형성이 됐느냐? 그거를 원소기호하고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준 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한다고. 화학식.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한 애들은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그럼 그 화학식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양이온들의 이온식하고 음이온들의 이온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양이온 중에 이제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 자, 얘는 양이온인데 1+야. 전하량이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요 숫자가 이제 전하량을 뜻해.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라 그러면 이제 1+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라고 써져 있으면 전하량이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중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하고 Cl-가 서로 결합을 한다 그러면 얘네 몇 대면? 1대 1로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녀석의 화학식은 양이온의 원소기호, 음이온의 원소기호 순서대로 쓴 다음에 걔네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는지를 요 밑에 아래첨자로 이렇게 숫자 써주면 돼. 근데 그게 이제 1일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한 거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칼슘이야.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염화이온이야. 얘네 둘이 결합하면 얘네 둘이 결합해서 중성되려면 그러니까 가끔 이런 실수하는 애들이 있거든. Cl-는 누구랑 결합해도 Cl-고 얘가 뭐 E-가 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얘 하나에 얘가 두 개의 비율로 결합해야 중성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는 CA, Cl 쓰고 1대 2다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서 1만 생략 가능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양이온에서 이제 13족은 알루미늄 딱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양이온에서 3+라고 나오는 애는 알루미늄밖에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야. 3+거든.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산화이온하고 결합한다. 3+짜리랑 2-짜리가 결합하면 얘네가 몇 대 몇을 결합해야 돼? 자, 참고로 얘네들이 결합 비율은 있잖아. 얘네들이 요 전하량 있지. 전하량 이렇게 서로 바꿔서 써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 만든다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3+와 2-는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녀석은 Al 쓰고 O 쓰고 몇 대 몇? 2대 3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쓰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선생님이 이온식 얘기했던 것 중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자 하나가 양이온, 음이온 되는 경우 말고 다원자 이온이라 그래가지고 원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온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NA하고 OH-라는 애가 서로 이제 결합하는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다원자 이온인데 그냥 요거 하나처럼 생각하면 돼. 그럼 요 전하량만 비교하면 돼. 그럼 얘네 1대1로 결합해야 되거든. 그럼 얘네들의 화학식 Na, OH 쓴 다음에 참고로 다원자 이온은 그 숫자를 쓸 때 괄호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1하고 얘 괄호하고 1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1인 경우에는 괄호도 생략이 되는 것 뿐이야 이렇게. 그럼 하나만 여기다 더 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Al3+라는 애랑 OH-라는 애가 서로 결합한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거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3+와 1- 바꿔서 쓰면 1대 3으로 결합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 얘가 결합한 거 Al OH 쓰고 1대 괄호하고 3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3이니까 괄호를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1만 딱 지워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사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니네가 이제 써야 되는 문제도 간혹 나올 수 있지만은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우리 공유결합 배울 거란 말이야. 공유결합은 이제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분자식하고 화학식 여러 개 써놓는 거야. 써놓고 다음 중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 거, 이온 결합 물질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 무조건이 앞에 원소기호만 보면 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들 다 보면 앞에가 무조건 금속 원소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어떤 게 금속 원소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앞에 원소기호는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무조건 다 금속 원소니까.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원소기하고 숫자 써져 있는데 금속 원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리고 얘네 읽어줄 땐 어떻게 뒤에서부터 읽어주는 거지? 뒤에서부터 얘네들이 이온식의 이름.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산화 알루미늄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핵심은 뭐다? 핵심은?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 결합하면.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게끔 원소 기호와 그 걔네들의 이 숫자는 뭘 의미한다? 이 숫자는? 이 개수가 아니고 얘네들이 결합한 개수 B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개수.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숫자는 걔네들의 개수 B다. 개수 B. 실제 개수가 아니라 개수 B를 의미한다. 그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면 편의상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원래는 개수 B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온 결합은 요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그건 우리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공유 결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유 결합. 이번에는 이제 공유 결합이 나오거든. 자, 공유 결합.
자, 공유결합, 요 말, 공유한다, 이거야, 공유.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 서로 전자를 실제로 주고받는 거거든. 전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라면, 공유결합은 어떤 원자들이 만나는데 얘네 사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야. 이동할 수 없으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냥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로 따지면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공유 결합은 따지면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보통 이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소의 종류론 그렇잖아. 봐봐. 야, 비금속이 따지면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 아니냐? 얘도 얻으려고 하고 얘도 얻으려고 그러면 성립이 안 되잖아. 내가 주는 애가 있고 받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둘 다 받으려고만 하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네가 뭐야? 서로 공유를 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전자를 공유하느냐? 우리 그 원자가 전자, 최이각 전자 얘기했었지? 그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공유하여, 그죠? 전체를 서로 공유하여 결합하는 거. 이걸 공유결합.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공유결합에서는 또 뭘 알아야 되겠어? 각 비금속 원자들, 그죠? 그래서 너희 또 시험에 나오는 공유결합은 다 비금속끼리 결합이잖아.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20번까지 놓고 봤을 때 14족부터 17족 사이에 있는 애들끼리 결합하는 게 또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걔네들의 뭘 알아야 되겠어? 걔네들의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족수만 알면 돼. 14족인 애들은 원자가 전자가 4개. 그지? 17족인 애들은 예를 들어서 원자가 전자가 7개잖아. 자, 그러면 그 원자가 전자를 공유를 하는데 일부 또는 전체를 공유한다 그래서 그럼 몇 개를 공유하느냐? 안 정해지려고 결합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정해진다고?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이 8개, 그지? 비활성 기체처럼 채워지면 안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2개 또는 8개를 채우면은 안 정해지는데, 그지? 뭐 2개인 경우는 이제 제 수소밖에는 없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8개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부족한 수만큼을 자기가 공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주기율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자, 1, 2, 3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4주기도 안 나와. 보통은 이제 2, 3주기에 있는 요 녀석들 하고 요 1주기의 수소 정도만 딱 나오게 되거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넣고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그죠? 규소, 인, 황, 거의 니네가 시험에 나오는 공유결합 물질은 다 요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수소는 원자가 자, 우리 여기 봐볼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하나지. 이 족수가 원자가 전자수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7개지. 자, 그러면 그 원자가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바깥쪽 껍질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 자, 수소는 껍질이 하나인 애니까 2개가 채워지면 안 정해지잖아. 근데 원자가 전자가 하나잖아. 그러면 2개를 채우려면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수만큼을 원자가 전자 중에서 공유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하나가 부족하니까
갖고 있는 게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를 다른 애랑 공유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원자가 이제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는 원자의 개수 몇 개랑 결합할 수 있냐 이거잖아. 자, 어차피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한 놈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하나랑 결합. 최대 결합할 수 있는 원자수. 최대로 몇 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냐, 공유 결합할 수 있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탄소 같은 애들은 어때? 4개지. 근데 8개를 채우려면 4개가 필요하지. 그러면 지가 갖고 있는 4개를 전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그 4개를 한 놈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고, 2놈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고, 3놈한테. 그러면 최대 몇 놈한테? 4놈한테 공유해 주면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5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3개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다른 애랑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최대 몇 놈하고? 3놈하고 결합할 수 있겠지. 그 3개를 각각 하나씩 공유해주면 최대 3개의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어.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8 빼기 5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8 빼기 6 하면 최대 2놈하고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최대 한 놈하고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지? 바깥쪽 전자 껍질을 2개 또는 8개를 채우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한 개수만큼을 내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중에서 이제 필요한 개수만큼을 공유해주면 된다 이거지. 민결이 이해됐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게 통과해서 사실 안 나오는데 이 각 원자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를 원소기호 옆에다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 루이스 전자점식.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라고?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각 원소기호 옆에다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수만큼을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야. 옆에다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점을 찍을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씩 먼저 찍어주는 거야. 자, 탄소, 예를 들어 수소는 하나지. 그럼 아무데나 여기 하나 여기 딱 점 찍어. 그럼 이게 수소의 전자점식이 되는 거야. 탄소는 몇 개? 4개지. 그럼 얘는 4개를 한 놈, 두식이, 석삼, 노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탄소라는 녀석의 전자점식 돼. 그럼 규소도 어때? 똑같아. 4개니까 똑같이 쓰면 돼. 질소 어때? 5개잖아. 그러면 전자점식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4개를 찍고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았지? 그럼 그 남은 하나는 이미 찍은 애들 옆에다가 하나 더 찍어주면 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찍을게. 이렇게. 이게 규칙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건 나중에 화원을 배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 홀전자가 많아지게끔 찍어줘라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4개를 먼저 하나씩 찍은 다음에 그 이상 되는 애들은 그 옆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6개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 7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공유결합 설명할 때 얘네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 범위를 또 줄여줄까? 니네 시험에 나오는 공유결합 대부분 얘 아니면 얘네들에서 거의 대부분이야. 뭐 니네 이제 뒤에 가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요 녀석 정도까지는 뭐 알아두면 되겠지, 그지? 근데 얘랑 얘랑은 동일하다,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가, 그죠? 결합을 하는가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점식이라는 건 사실은 교육과정상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실제로 이거 전자 배치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할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쓸까? 공유결합 형성, 그죠? 자, 예를 들어 수소가 있어, 수소, 그죠? 수소 이렇게 그릴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수소가 안정해지려면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마침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또 다른 수소가. 그럼 얘도 하나거든? 그럼 서로 하나씩 부족하니까 하나씩 내놓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놔서 얘네 2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럼 니네 공유는 알지만 공유잖아, 공유.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지? 둘 다. 그러니까 요 공유하게 되면 이제는 이 두 개는 얘 거이기도 하면서 얘 거이기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입장에서 껍질이 두 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안정해진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물론 얘네가 이제 전자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더 이상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를 않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어. 산소가 이게 8번이잖아. 원자 번호로 그지? 8번이면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두 개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6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얘는 공유 결합, 이제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하면 요 두 개를 이용하는 거야. 6개 중에 2개가 부족하니까 6개 중에 2개를 이용해. 그럼 이게 2개를 한 놈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고 여러 놈한테 공유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한 수소한테 만약에 공유를 해준다. 이렇게 수소야. 그럼 수소, 이게 어떤 수소가 하나 와서 이제 지구 하나 이렇게 공유해줘서 결합했겠지? 그럼 이제 요 수소 입장에서는 이제 2개를 가지니까 안정해진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산소는 하나가 더 필요하지. 그럼 이거 하나를 꼭 수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수소인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다른 수소랑 또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결국 산소 하나는 수소 2개랑 결합하면 산소도 이제는 바깥쪽 껍질이 채워져서 안정해졌고 각각의 수소들도 전자를 다 2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진 거야. 그러면 여기 전자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는다고요. 결합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질소 볼까? 질소? 질소는 7번이죠. 그죠? 이거 좀 옆에다 그러지. 뭐 얘도 같은 원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 5개가.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여기 3개를 채워야 되잖아. 그럼 그 5개 중에 요거 3개를 이용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용해서 수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결국 수소 몇 개랑 결합해야 돼? 토탈 3개의 수소와 이렇게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질소는 바깥쪽에 8개가 채워진 거야. 안정해졌고 각각의 수소들도 다 2개를 가지니까 안정해져서 여기 전자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다른 원자 결합을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죠? 자, 탄소도 한번 해볼까? 탄소? 자, 6번. 탄소가 있어. 얘는 6개지, 그죠? 이게 규소잖아. 규소면 여기서 껍질 하나만 더 그리면 되는 거야. 원리는 똑같아. 탄소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4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용할 수 있는 게 4개를 이용할 수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꼭 수소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수소랑 결합하는 경우만 얘기를 하는 거야. 수소랑 결합한다? 그럼 몇 개의 수소랑 결합해야 돼? 각각 수소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으니까 4개의 수소와 이렇게 4개의 수소와 공유 결합을 이렇게 이제 형성하게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가 채워졌고 뭐 전자도 없으니까 더 이상 다른 원자가 결합하지 않지. 자, 그러면 이때 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원자들끼리 공유를 하던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를 하던 전자를 서로 내놔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 전자 2개가 쌍을 이루거든.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 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요게 공유전자쌍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얘네들은 공유결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미 짝을 이루고 있거든. 자, 이런 애들은 비공유전자쌍이야.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자, 요건 이제 니네가 뭐 필요한 사람은 적어 놓으시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되겠다만 지울 거야. 그죠? 필요하면 적어 놔야 돼. 근데 아마 교재에 웬만하면 그림이 나와 있어서 안 적어도 되지 싶은데.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요 지금 전자점식이라는 거 이용해서 얘네 표현하면 훨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수소끼리 결합했잖아. 수소 하나 쓰고 가운데 이렇게 전자 2개 이런 식으로. 그럼 끝이야.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5가 있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 그럼 이게 이제 산소하고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그 전자점식으로 표현한 거야.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질소가 가운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각각의 수소 이렇게 세 놈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걔네들 하나를 다 수소들이랑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결합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한데 고1 때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으로 좀 표현이 될 거긴 하거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금 일부만 그렸는데 지금 얘네들은 다 보면 어때? 뭐 얘나 얘는 이제 더 이상 남는 점자가 없기도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전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원자랑 결합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달리 어때? 원자들이 공유 결합하면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한 끝이야. 그지?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과 달리 얘네들은 실제로 원자가 몇 개가 결합했는지 알 수 있지. 즉 독립적인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입자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뭐다? 분자야, 분자. 그러니까 이온 결합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걔는 이제 고체지만 공유 결합하면 분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분자. 그래서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 주변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대부분인 거야. 그죠?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조금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다 좀 추가로 더 그리고 이어서 해볼게. 거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그 원자들의 전자배치 그림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다 수소랑 결합하는 경우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산소야, 산소.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또 산소가 이렇게 있어. 자, 산소끼리 맞는 거. 그러면 이제 얘 6개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6개가 있는 애고 얘도 이렇게 6개가 있는 애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만나면 얘도 2개가 부족하고 얘도 2개가 부족하니까 서로 6개씩 갖고 있으니까 서로 2개씩 내놓는 거야. 이렇게 2개씩. 서로 이렇게 2개씩 내놔서 그걸 공유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도 어쨌든 바깥쪽에 8개를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도 바깥쪽에 8개를 가진 셈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결합을 안 하는 거야. 끝.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탄소야. 탄소. 탄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4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만났어. 산소랑. 산소랑 이렇게 만난 거야. 자, 그럼 얘 6개인 애잖아. 바깥쪽에. 그럼 얘 지가 2개 부족하니까 탄소한테 짓고 2개 이렇게 내놓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탄소도 일단 자기가 4개 갖고 있는데 4개가 부족하니까 얘 쪽으로 일단 2개를 이렇게 내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요 남은 2개가 또 아직 부족하니까 탄소 입장에서 이 2개를 또 다른 애랑 또 결합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또 산소야, 옆에. 또 산소야. 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또 얘도 6개니까 또 이쪽으로 2개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얘도 짓고 남아있는 거 2개를 이렇게 내놓는다. 그래서 공유해서 결합하면, 그죠?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래서 얘 입장에서 8개 갖는 셈이 되고 얘 입장에서 8개 갖는 셈이 되고 가운데 있는 탄소도 이제 8개를 가진 셈이 되면서 결합 끝. 더 이상 결합 안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질소? 질소. 7번이야. 자, 질소가 예를 들어 질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그려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만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니네가 응용해서 임의의 원소를 줄 때가 있거든. 그럼 걔네들끼리 어떻게 공유 결합하는지 니네가 해볼 수 있어야 돼.
이제 해볼 수 있어야 돼. 자, 질소끼리 만났어. 얘 바깥에 5개 있는 애고 얘도 5개 있는 애잖아. 서로 3개씩 부족하니까 서로 3개씩 이렇게 내놔. 서로 이렇게 3개씩 내놔. 자, 안에는 2개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5개 중에 3개 내놨으니까 여기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도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근데 무조건 제일 바깥쪽을 8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얘네들이 서로 이제 2개를 내놔서 공유했으니까 이게 공유 전자쌍이야. 요거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때 얘 같은 경우에 뭐 얘나 지금 이 4개, 이 4개를 보면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그게 전자쌍을 이뤘는데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지. 이것도 한 쌍이고 한 쌍이고 한 쌍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원자가 서로 공유 결합을 했는데 그 원자들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거든. 여기도 2쌍이 있지. 여기도 2쌍이 있지. 자, 얘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서로 공유 결합을 했는데 공유 전자쌍이 3쌍이지. 자,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원자와 원자 사이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면 이걸 공유 결합 중에서도 뭐라 표현하냐면 단일 결합이라 표현해.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그런데 얘네들은 어때? 원자와 원자 사이 공유 전자쌍이 지금 2쌍이 보이거든. 자, 요런 거는 이중결합이라 그래. 이중결합. 얘도 마찬가지지.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2쌍이 있지. 그럼 여기가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는 원자하고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이다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얘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3쌍이 보이지?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삼중결합이라 그래. 삼중결합. 삼중결합. 그래서 공유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이 지금 요 녀석 안에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으니까 이거 이중결합이네 하면 안 되는 거야. 단일결합이니 이중결합이니 삼중결합이니 하는 건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에 이중결합, 요거와 요거 사이 이중결합.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중결합이 2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일결합이 2개인 거지 이거 합쳐서 이중결합이라 하면 안 돼. 얘도 그래서 보면 공유전자쌍 4쌍이 있으니까 4중결합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애들은 특정 원자 몇 개가 결합하고 더 이상 결합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원자 몇 개가 결합한 또 다른 어떤 입자가 하나 만들어진 건데 이걸 분자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분자를 봤을 때 분자 안에 있는 공유 전자쌍이 토탈 몇 쌍이냐에 따라서 이게 단일, 이중, 삼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한 분자 안에도 뭐 단일과 이중이 막 섞여 있고 이럴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은 탄소가 있고요. 자, 탄소가 여기 이 안에 건 안 그릴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거 하나를 수소랑 결합한 거야. 수소랑 이렇게 공유 결합했어. 그럼 이제 탄소 3개 남았잖아. 이 3개를 한 방에 질소랑 결합한 거야. 그러면 지 남은 3개를 일로 다 내보내. 공유해. 그러면 얘 질소 입장에서도 5개 중에 3개를 이쪽으로 공유해서 결합하거든. 그러면 요 분자 안에는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는 단일 결합이 있는 거고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는 삼중 결합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전체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분자 안에서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고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걸 막 여러 가지 표현을 내지. 예를 들어서 요 분자야. 그럼 이 분자 안에는 공유 전자쌍은 총 2쌍이 있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요거 분자잖아.
요 분자 안에 공유 전자쌍은 어쨌든 두 쌍이 있는 거예요. 총 공유 전자쌍은 얘랑 얘랑 똑같지만 얘는 단일 결합이 두 개인 거고 얘는 이중 결합이 하나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분자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얘네 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결합한 거 말고 이렇게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항상 가운데 있는 애가 있지? 가운데 있는 애를 중심원자라고 표현을 하거든? 중심원자. 그러니까 요 분자에서는 요 산소가 중심원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분자에서는 요 가운데 있는 탄소가 중심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이온결합 물질도 원소기호하고 숫자 이용해서 나타냈잖아. 그러면 이른바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분자들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이라고 해. 분자식. 분자식. 그죠? 분자식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도 원소기호와 숫자야. 다만 이제 차이는 자, 얘는 H가 두 개잖아. 그럼 아래 첨자 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아는 수소. 니네 공부할 때 수소 그러면 그건 다 수소 기체 의미하는 거야. 수소라는 원소를 지칭하지 않을 때는 다 수소 기체를 의미하는 거고 수소 기체는 요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중심원자 얘기했지. 분자식 쓸 때 중심원자의 원소기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O를 쓰고 그 다음에 H 쓴 다음에 O 하나에 H 두 개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산소 옆에 수소가 결합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수소를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H2O라는 분자식인 거야. 근데 만약에 산소가 수소가 아닌 다른 애 두 개랑 결합하잖아? 그럴 땐 산소 먼저 써야 돼. 예외적으로 얘만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중심에 질소가 있지? 질소 주변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N. 그 다음에 H인데 N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1은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어. 1은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중심원자가 탄소지. 탄소 주변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데 하나 4개.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1은 생략. 1은 생략. 자, 얘는 산소 2개가 결합했으니까 O2 그냥 이렇게 쓰면 돼. O2. 얘는 질소 2개가 결합했으니까 N2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얘 같은 경우에 가운데 탄소가 있지.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다. 이렇게. 이렇게. 1 생략. 그럼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얘는 산소, 얘는 질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라고 하고 얘는 메테인 분자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분자가 되는 거고 요건 수소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 얘는 일단 가운데 뭐가 있냐? C가 있지. 그리고 양옆에 수소, 질소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 이렇게 쓰면 돼. C 하나에 H 하나에 N 하나.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얘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HC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H를 먼저 써가지고. 참고로 얘는 이제 사이안화수소라는 분자야. 사이안화수소. 사이안화수소라는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자식은 뭐 비슷하잖아. 원소기호하고 숫자 이용한 건데 아까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하고 차이점은 뭐냐? 요 숫자 있지, 숫자.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까 이온결합 물질은 걔네들의 개수 B였잖아. 그런데 이 분자식에서 이 숫자는 실제로 얘네들의 뭐야? 개수지, 개수. H2O라는 분자 하나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실제로 결합했. 실제 개수지, 실제 개수. 실제 개수이면서 그 숫자를 약분하면 걔네들이 또 뭐가 돼? 개수비가 될 수 있겠지.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하고 차이점은 분자식에서의 숫자는 걔네들이 실제 결합한 개수를 의미한다. 실제 개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뭐 약분이 되는 경우. 얘는 약분 안 되지. 그럼 약분 안 되면 이게 얘네들이 실제 개수이면서 개수 B야. 그럼 이런 식으로 분자식 쓸 때 있잖아. 니네 뭐 외워야 되는 분자식. 포도당이란 녀석은 분자식을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자식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한다? 다 비금속 원소지. 그럼 이거 무조건 분자한 거야.
니네 시험에 나올 때는 모든 원소가 비금속 원소야. 그럼 이게 무조건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때 6, 12, 6은 뭐야? 포도당이라는 분자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실제 개수, 수소 실제 개수, 산소 실제 개수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약분되지. 1, 2, 1로 약분되지. 그럼 그 약분된 숫자는 얘네들의 개수비가 되는 거고. 여기서 6, 12, 6이라는 건 얘네들이 실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의 실제 개수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봐주시면 돼. 그래서 분자식이라는 것과 화학식이라는 거의 차이점 조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은, 니네 이제 페이지로 밑에 11페이지, 뭐 우리 주변에 공유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뭐 이런 거는 아마 시험에는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닐 겁니다. 그지? 자, 혹시 모르니까 교과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볼까? 좀 애매한데. 그런 건 그냥 나중에 교과서 정리할 때 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아니 나온 김에 그냥 할까? 그 나온 김에 거기 그거는 하자. 그 저기 뭐야? 거기 보면은 아니다. 그거는 하지 맙시다.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해봤고, 그러면 자 여기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우리가 지금 화학결합 얘기했잖아, 그지? 화학결합. 원래 화학결합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2가지만 배운 거야. 자,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금속결합이라는 것도 있어. 단지 우리가 안 배우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 금속결합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체 금속들은 다 금속결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체 금속들은 전부 금속결합으로 돼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었다. 그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로 따지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우리 주기율표로 얘기하면은 금속은 보통 1족, 2족,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지. 수소 제외한 13족하고 보통 16족, 17족 사이의 애들끼리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로 따지면 이제 비금속끼리 결합하는 거다. 이제 비금속끼리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는 거고, 따지면 이제 14족에서 17족, 그러니까 1족, 그지? 1족 수소 포함해서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이제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온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 이온 결합 물질은, 자, 뭐 성질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거 무조건 상온에서 고체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온 결정이다 라고도 불러. 이온 결정. 고체이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하면 방금 얘기했지. 특정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한 독립적인 입자, 즉 분자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지. 분자. 이제 분자. 근데 그 분자들은,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이온결합 물질과 달리 고체인 애들도 있고 액체인 애들도 있고 기체인 애들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걔가 고체면 분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해.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서로 다른 혹은 같은 원자들 몇 개가 결합해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같은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계속 공유결합하면 이온결합처럼 걔가 항상 고체거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원자결정. 원자결정.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계속 공유결합한 거야. 그래서 걔가 상온에서 고체를 이루고 있으면 이걸 원자결정이라 그래. 이거 니네 물리 시간에 배운 신소재 아직 나갔냐 안 나갔냐? 나갔지? 신소재 때 배웠잖아. 자, 대표적인 원자결정으로 뭐가 있냐면 그죠? 다이아몬드의 사촌 흑연, 그죠? 그 다음에 흑연에서 파생되는 애들이 있지. 흑연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한 층만 떼어내면 그걸 뭐라 해? 그래핀이라고 하지? 그래핀,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그냥 전부 탄소라는 원소 하나가 계속 탄소끼리 계속 공유결합한 거야. 자, 니네 신소재 했으니까 조심할 게 하나 있지. 니네가 배운 이거 탄소 동소체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플로렌이라고 하는 애는 일로 들어가면 안 돼. 플로렌이라고 하는 애는 분자입니다. 분자. 탄소 원자 60개 또는 70개가 결합해서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 그거는 분자고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탄소끼리 계속 공유결합한 결과 고체 상태야. 그런 애들은 원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그래서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뭐라? 화학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그랬지, 그지? 화학식,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자,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데 이온결합 물질은 그걸 이제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분자들도 얘네는 이제 분자식이라고 한다 그랬지, 분자식, 그지? 분자식도 마찬가지로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그지? 차이는 뭐였다? 화학식에서의 이 숫자는 걔네들의 개수비를 의미하는 거였고, 분자식에서의 숫자는 실제 개수이면서 또 개수비이기도 하다 그랬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배운 다이아몬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원자 결정들은 한 종류의 원자가 계속 공유결합한 거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해? 얘네들은 그냥 원소기호 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은 전부 탄소라는 애들끼리만 계속 공유결합한 거잖아. 그냥 원소기호 쓰면 됩니다. 원소기호.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소기호니 분자식이냐 하는 게 넓게 보면 다 화학식이야. 그죠? 넓게 보면 다 화학식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이제 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학결합,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래서 각각 요 결합한, 특히 이제 이온결합 물질은 결합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공유결합은 이제 전자가 이동하지는 않고 공유를 해서, 그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온결합을 하든 공유결합을 하든 결국에는 각 걔네들, 결합한 애들의 원소들이 다 비활성기차랑 전자 배치가 또 같아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해석을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원소가 몇 종류야? 무조건 두 종류거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화합물. 니네 중학교 때 배운 화합물의 정의가 뭐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은 화합물이라 하거든.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인 거야. 자, 그런데 분자는 무조건 화합물이다 하면 안 돼. 분자 중에서는 화합물인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는 거지. 맞아?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H2O 같은 건 H하고 두 종류잖아. 그런 건 화합물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O2니, N2니, H2니 하는 애들은 원소 한 종류밖에 없잖아. 자, 그런 애들 우리 뭐라 그러지?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지? 호돈소 물질.
그러니까 분자들은 화합물도 있고 호동소 물질도 있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화합물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13페이지에 가면은 말이야, 선생님이 기출문제 따라잡기, 이게 실제로 니네 학교 기출문제거든? 선생님이 세화고랑 세화여고 기출문제를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지가 없거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니네 좀 푸는 시간을 좀 줄 거거든? 지금 뭐 이거를 지금 32문제가 되니까 이거 다 풀 수는 없고요. 일단은 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짝수번만 좀 해봅시다. 지금 짝수번만 지금 풀고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좀 할게. 자, 2번 먼저 볼게. 2번. 자, 여기 뭐 지금 화면에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원자 번호가 Z인 원자의 최외각 전자수를 Y라고 했을 때 다음 그래프는 Z 플러스 2에 대한 Y. 문제를 또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지, 그지? 근데 이해하면 겁나 쉬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자 번호를 모르는데 원자 번호가 Z라고 할 때 그 원자 번호보다 그 원자 번호에 플러스 2 한 놈인 거잖아, 그지? 야, 그러면 여기서 2를 빼봐. 그럼 원자 번호 나오는 거잖아, 그지? Z 플러스 2가 11이면 Z가 9란 얘기잖아. 맞아? 우리가 알다시피 9번은 17쪽이니까 어때? 최외각 전자수 7개인 거 맞지? 그럼 순서대로 써내려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 내가 되겠지. 맞지? 자, 옳은 것만 고르래. 자, A가 지금 누구지? 그럼 9번 플로우르란 얘기잖아. 비금속이니까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건 금속의 특성이니까 기억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BC는 11번, 12번이니까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거든. 그러면 금속이지? 전기 전도성이 모두 있지, 그지? 자, D는 지금 D는 누가? 15번이니까 누가 되니 이거? 인인가? 그지? 인이지.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면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가 어때? 맞는 말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 자,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간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야. 니네 이 알칼리 금속 실험하고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차이인데, 세 개 수조에다 각각 물을 담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3-4방울 떨어뜨린 후에 쌀알 크기의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각각 물에 넣은 후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옳은 거 골라라. 그지? 자, 여기 보면은 리튬은 일단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돼.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부 어떻지? 물하고 반응한다고 배웠는데 물에 뜨지? 그럼 이거 뭐라고 또 낼 수도 있겠어. 물보다 밀도가 크냐 작냐도 물어볼 수 있거든. 얘네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특징이.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배웠지만은 물하고 반응하면서 기체가 발생하면 이거 다 무슨 기체였어? 수소기체지. 그지?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금속들은 물에 녹아 사라지거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용액은 자,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한다라는 건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일 때만 붉게 변하니까 그 남아있는 수용액은 염기성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잖아. 알칼리성이 염기성이거든. 자, 옳은 것만 고르래. 자, 가에서 수용액의 색은 붉게 변한다. 당연하죠. 그지? 알칼리 금속들은 성질이 비슷하니까 얘도 붉게 변해야 돼.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발생한 기체 종류 어때? 야, 성질이 동일하면 여기서 리튬이 수소 발생하면 나머지 애들도 다 물에 넣었을 때 수소가 발생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기체 종류는 물과 반응한 원소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안 되겠지. 다 같은 기체여야 되겠지. 그지? 틀렸고. 자, 알칼리 금속의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반응성이라는 것은 얘기했었지. 얘네 셋 다 반응하는데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더 격렬하게,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 커진다 하면 맞는 말이지.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니는 아마 숙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특히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불꽃 반응색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니네 중학교 때 배웠어. 그지? 불꽃색이 리튬은 빨간색이 나타나고요.
나트륨은 노란색이 나타나고 칼륨은 보라색 나타나는데 니네 알칼리 금속만 불꽃색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지? 다른 건 나오지도 않아. 알칼리 금속 정도만 빨강, 노랑, 보라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물론 이 문제랑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내용의 보기만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똑같은 내용의 보기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잘 적어 두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이제 기억 디귿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쉽죠. 그지? 6번이 쉽다. 자, 주기율표 일부 나타낸 거다.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원수. 이거 못 쓰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자, 요거 딱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이 있거든. 요거 세화여고 문제입니다. 0.5점, 총점 2.5점. 이거 세화여고 문제인 것 같아. 자, 기억 수소.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미음 같은 게 탄소, 알루미늄, 그지? 그 다음에 리을은 여기 뭐야, 이거. 16족이니까 이거 황이 돼야 되고, 3족이면 황이야. 2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칼슘이 돼야 되겠지? 원소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래. 자, 봐라. 요렇게가 뭐다? 금속이지, 그지? 나머지 얘네들 수소, 탄소, 황 요렇게가 이제 비금속이 되겠고. 6번은 뭐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8번. 주기율표 일부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지. 여기 A가 지금 따로 분류가 돼 있잖아. 그지? 요게 뭐다? 수소다, 수소. 그지? 수소. 자, A는 2와 전자, 이거 봐봐. A는 2가 지금 누구야? 얘네들이지. 이 주기율표에서 2는 지금 비금속을 의미하는 거야. 비금속. 그 다음에 니네 지금 여기 보면 B하고 C 있지. C는 이제 원자번호 20번 넘어가니까 우리가 안 하지만 이거 다 금속입니다. 얘네들은. 다 금속. 그러면 A가 수소니까 수소 비금속이니까 A하고 E는 서로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거지. 비금속끼리는 기억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구분했을 때 여기서 D는 뭐가 되는 거야? 준금속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까도 채훈이가 물어봤는데 중금속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면 얘네들 그냥 비금속으로 치면 돼. 근데 이렇게 따로 물어볼 때는 조심해야지. 탄소 규소가 해당돼 아니지? 대표적인 중금속 뭐 있었어? 저마늄. 그제? 그 다음에 갈륨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제? 요거는 아니다. 어쨌든. 닌 틀렸고. 자, F는 뭐였어? 이거 저거지. 비활성 이체지. 반응 거의 안 하는 애들이죠? 반응 활발하게 하는데 틀린 거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다. 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A와 B, 그러니까 근데 니네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고 원자의 전자 배치냐 이온의 전자 배치냐를 잘 구분해야 돼. 지금 얘는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딱 보고 원소기가 나와야 되겠지? A는 지금 누구냐? 수소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지? B는 전자 개수 세면 되잖아. 이거 18개네. 그지? 아니다. 17개거든. 염소야. 그지? 자, 옳은 것만 고르래. A와 B, 자, 힘을 가했을 때 길게 늘어나고 얇게 펴지는 건 금속의 성질이거든. 지금 얘네 둘 다 비금속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지? 니은, A와 B는 전자를 주고받아 이온이 되어 이온 결합하냐 이 말이잖아. 근데 얘네 둘 다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해야 되겠지? 니은도 택도 없는 얘기고.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지. 그지? 디귿 맞지? 자, A하고 B는 서로 결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니네 A, 자, 이렇게 되거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준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돼. 공유결합, 수소하고 염소,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하거든? 그래서 A는 이잖아, A는. A가 그러면 B랑 결합하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 맞지? 2개 갖게 되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갖게 되는 거죠. 디귿이 또 맞는 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도 뭐 쉽다, 그지?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이다. 자, 멘델레프는 무슨 순서로 배열했다? 내가 얘기했지. 우리가 쓰는 현대 주기율표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자들은 전부 원자량 순서였어, 그지? 그래서 기억 원자량 순서로 원소들 배열하면서 이제 성질 비슷한 애들이 세로 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지, 그지?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현대 주기율표는 그 뭐라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지? 또는 뭐 양성자 개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거,
기억은 원자량, 니은은 원자 번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의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더라요. 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뭐가 같다? 혹시 몰라 얘기하는데 최각 전자수가 같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말이 안 돼? 18족이 말이 안 되게 돼. 헬륨은 2개고 나머지 애들은 8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다 이렇게. 그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14번. 자, 이것도 아까 이제 채원이가 이런 문제에 실수하기 좋거든. 잘 봐봐. 원자 A부터 D까지의 전자 배치라고 돼 있어. 그지? 그럼 딱 보고 원소기 일단 쓰면 돼. A는 뭐냐 지금? 하나니까 수소고요. 그지? B는 2개니까 헬륨이 될 거고, C는 3개니까 리튬이 되는 거고, D는 이제 뭐야? 베릴륨 되거든. 4개니까. 옳은 거 고르래. 자, A와 C는 1족이다. 맞지? 최각 전자가 1개니까 1족인 거 맞는 거야. 그지? 자, 요게 중요해. 여기 니은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억이 1족이라고 나왔으니까 원자가 전자가 1개인 거 이제 애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에서 A와 C가 성질이 같냐 물어봤어. 원자가 전자가 하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같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왜? 1족에서도 수소는 비금속이고 나머지 애들이 금속이니까 여기서 얘하고 얘가 성질이 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알고도 틀려. 알고도 실수 아니고. 왜냐면 기억에서 이미 A하고 C가 1족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각인돼 있잖아. 그럼 같은 족이니까 같겠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체크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성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니까. B와 D는 어때? 원자가 전자수가 같냐? 얘는 2개인 거고, 그지? D는 몇 개야? 2개인데 최각 전자수가 같은 거지. 왜냐면 원자가 전자수는 헬륨은 0개라고 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거 같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이것도 조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1번.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이것도 알칼리 금속 성질 알아보는 실험이잖아. 자, 가. 어떤 액체 속에 보관돼 있던 X. 자, 알칼리 금속 어디다 보관한다고 했어? 이 액체가 보관하는 액체잖아. 보통 기름, 석유나 파라핀. 물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물을 피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걔를 칼로 잘랐다라는 얘기는 뭐지? 그만큼 무르다 이런 의미겠지. 이제 그 다음에 단면을 살펴봤더니 자 봐봐. 광택이 사라진대. 원래 금속이니까 광택이 있는데 왜 사라진다 그랬어? 표면에 있는 원자들이 산소랑 반응해버리기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물에다가 넣으면은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게 앞에서 나왔지만 수소기체라 그랬지? 자, 문제를 봐보자. 옳은 것만 고르래. 그치? X는 물은 금속이다. 맞지? 그 다음에 기억 아무 생각 없이 물이라 하면 안 돼. 물 아니고, 그치? 니은 산소기체 아니라 수소기체였지? 이것도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쭉 보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풀었던 2번 같은 거는 이제 막상 시험 볼 때 나오면 애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근데 지금 그 2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단지 실수를 하나 안 하냐의 문제거든.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인가? 자, 요런 게 이제 조금 또 애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 요런 게. 자, 잘 봐. 문제 보면은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자료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A, B, C, D가 나와 있고, 자, 여기는 양성자수분의 전자수의 값이 나와 있고, 그지? 여기. 그 다음에 밑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더. 자, 근데 보면은 이게 A 플러스일 때 양성자수와 전자수인 거야. 그럼 지금 일단 원자인 애가 B지. B는 원자니까 찾기가 쉽거든. 야,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거든. 근데 그 더한 값이 8이란 얘기니까 얘 양성자 4개, 전자 4개 있는 애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원자 번호로 몇 번이란 얘기다? 베릴륨 4번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그럼 봐봐. 야, 봐봐. A 같은 경우 A 플러스니까 양이온은 전자 하나를 버린 애거든. 그러면 원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았다가 전자수가 하나 부족해진 거잖아. 그럼 거기서 또 우리가 이 5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하나 적어야 되거든. 그럼 3 플러스 2 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양성자수가 3개고 전자수가 몇 개? 조심해야 돼. 이거 2개. 이온일 때 전자수를 쓰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얘 리튬이라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C는 지금 봐봐. 얘가 2-면 전자를 2개를 얻은 애거든. 그럼 자 이거 4분의 5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4분의 5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양성자수는 절대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지금 전자수가 5개면은 이게 전자를 하나를 얻었다는 의미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맞지. 모순이지. 8분의 10을 해봐. 어때? 그럼 양성자수가 8개고 전자가 8개였는데 전자 2개 얻으면 10개 될 수 있는 거잖아. 8분의 10인데 그거 약분해 놓은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디귿이 얼마가 돼야 돼? 양성자 8개에 전자를 지금 2개 얻은 상태니까 전자가 10개니까 그지? 이거 18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찾아야 돼. 자, 그 다음에 D-. 야, 이거 봐봐. D- 전자 하나 지금 얻은 상태거든. 그래서 19야. 양성자수, 전자수가. 그러면 양성자수보다 이거 굳이 식 세워서 쓰면 X에다가 X 플러스 1 더해준 거가, 그지? 19다 하면 이거 바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양성자수가 9개에 전자가 10개겠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지?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9개, 전자수가 10개 해서 9분의 10이겠구나. 니은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기억 3분의 2, 니은 얼마야? 9분의 10. 이것도 이렇게 또 다 찾아놓고선 이거 디귿으로 쓰면 안 돼. 조심해서 써야 돼. 디귿. 안 그럴 것 같잖아? 선생님 저는 안 그래. 근데 그런 애들 꼭 있다니까. 다 써놓고선 니은에다 9분의 10 써야 되는데 디귿에 9분의 10 뭐 이렇게 돼버려. 순서대로 가면서 써가지고. 이런 거 조심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갑시다. 20번. 자, 요거지? 자, 이것도 봐봐. 잘 봐야 돼. 전자배치 모형을 그림으로 줬는데 하나는 원자고요. 2개는 이온일 때 전자배치를 준다? 그래 놓고선 보통 보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자배치는 이온일 때 전자배치를 주고 걔네들이 원자일 때 보기를 준단 말이야.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 지금 이 문제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옳은 것만 고르래. 자, 그러니까 봐봐. B에 이온일 때 전자배치 주고 걔가 원소일 때 물어보거든, 지금. 조심해야 돼. 그럼 B는 플러스니까 하나를 버려서 B 플러스니까 얘가 B 원자일 때는 바깥에 하나가 더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고 지금 A 원자인데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같은 쪽인 게 맞지? 기억 맞는 거야. 자, B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자가 몇 개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보채, 구봉서 10. 그지? 10개니까 네온하고 전자 배치가 같은 거지. 그럼 맞는 거고. C는 자, 얘가 지금 C-를 주고 C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럼 C일 때는 요거 하나가 없어야 되거든? 하나 얻어서 지금 얘가 된 거니까. 그럼 이거 몇 번이야? 9번. 플루오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어. 할로젠 원소도 일쪽이랑 반응 잘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떨수록 할로젠은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작은 놈일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랬거든. 그래서 할로젠 중에서는 플루오르가 반응성이 제일 커요. 반응성 물어보면 C는 할로젠 중에 가장 크다 해가 맞는 말이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거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5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30번까지 풀이 해줄게.